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김수영입니다. 네, 2부에서는요. 저와 함께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데요.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과 도와줘요 리치맵, 그리고 내일장 홈런주로 진행이 됩니다.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지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해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님이시죠. 고승환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고승환 전문가가 어떠한 분인지 소개해드리죠.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리치맵의 9회말 투아웃, 오늘 고승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고승환 전문가 오늘 강의는 첫 시간이시죠? 네, 항상 이제 스트라이크 1부에서만 좀 많이 뵙다가 네. 2부 시간엔 또 제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에 또 처음 하다 보니까 기분도 좀 새롭고 네. 설레면서도 이제 또 긴장도 좀 되고 네. 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오늘 또 첫 시간인데 혹시 실수가 조금 있더라도 네. 귀엽게 좀 애교로서 이렇게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 어떤 비법을 알려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커리큘럼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은 뭐 제가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일부를 통해서 이제 주식 이제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을 이제 선택을 할 때 항상 좀 어려운 방법보다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많이 이제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그런 만한 이제 종목들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쉽게 이제 주식을 선별을 하고 특히나 이제 종목을 선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한계를 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 좋은 종목과 이런 부분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어렵지만 앞으로를 대비를 해서 지금 공부를 좀 잘 해 놓으신다면 충분히 이제 좋은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기법과 강의들을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그러면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어렵죠. 네. 김수용 씨 같은 경우 요새 시장을 보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뭐 그냥 오락가락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오락가락 한다기보다 예. 공포를 좀 더 많이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포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가 여기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외부에서 악재가 나오면 또 이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종목들도 오전에는 좀 가만히 있다가 투매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감보다는 사실 공포를 상당히 많이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이제 시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남는 한 이제 끝나지 않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위기를 오히려 겁먹고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앞으로 시장이 좋아졌을 때 내가 지금 손해봤던 부분들을 다 회복을 하고 좀 수익을 크게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라면은 분명히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는 좀 확실한 이제 투자자가 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이번 기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로의 찬스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어떤 종목들을 선별을 해야지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기법들 그런 걸 통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맞는 기법과 그리고 단기적인 시점을 가지고서 이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법 이 두 가지를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잘 숙지를 하신다라면 이번에 짧은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투자자로 거듭이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그
단락단락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원합니다. 네. 좀 확실한 100%의 기법이 없느냐. 음.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이제 뭔가 확실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네.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100%의 기법은 없거든요. 네. 그쵸? 그렇죠. 예전에 혹시 그 김수용 씨는 엘리어트 파동을 혹시 아시나요? 엘리어트 파동. 네. 뭐 그거 아니에요? 그쵸. 몇 파, 뭐 그렇죠. 몇- L파, 네. 2파, 3파, 5파, 네. A파, 오파. B파. 예.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엘리어트 파동을 이제 만든 분이 엘리어트시죠. 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죽으면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혹시 그 명언 혹시 아시나요? 주식하지 마라. 주식하지 마라 보다는 예. 자, 엘리어트 파동이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분이 죽으면서 예. 그 기법이 잘 맞아서 유명세를 탔었는데 네. 결국에는 부자로서 생을 마감한 게 아니라 빈털터리로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랬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눈을 감으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 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왜 엘리어트 파동이 안 맞지? 이러면서 아, 그래요? 마지막에 눈을 감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는 기법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확실한 100%의 기법은 없다라는 걸 그 이제 사례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확실한 하나를 찾기보다 좀 기법도 두세 가지를 놓고서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갈 수 있는 시장의 상황의 변질됨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시장에 맞춰서 이제 기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두세 정도 가지를 이제부터 알려드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누가 선물을 제가 이제 김수용 씨한테 네. 좋은 차, 외제차를 하나 선물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김수용 씨가 운전면허가 없다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법을 알려드려도 일단 주식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면은 그 기법을 제대로 활용을 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첫 시간인 만큼 그런 기법들을 처음부터 이제 나열하기보다 자, 오늘은 일단은 이제 주식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몇 가지의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준비한 부분들이 자, 일단 위기를 자, 기회로 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기법 중에 바로 머니트리 이제 시스템이라는 건데 머니트리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돈이 열리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 그러니까 예전에 혹시 이런 얘기를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파이프라인이라는 이런 우화가 좀 있습니다. 네.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파이프. 네, 파이프라인이라는 우화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예. 해외에서 좀 유명한 얘기인데 예전에 어느 이제 지방 시골에 예. 두 청년이 좀 살았습니다. 네. 네, 두 청년이 좀 살았는데 네. 그 청년의 직업은 이제 마을 아래에서 물을 길어서 네. 마을까지 이제 옮기는 그런 네. 이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나를 때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가정을 했을 때 한 1,000원씩 네. 자 이렇게 주는 그런 이제 한 번이면 1,000원이고 두 번이면 뭐 2,000원 이렇게 해서 일당으로 이제 받아가는 두 청년이 있었는데 네. 처음에 이제 날씨가 좀 춥고 가을이나 겨울 때는 뭐 물을 이렇게 지고 날라도 사실 그렇게 힘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하는 만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즐거움을 상당히 많이 가졌었는데 음. 이제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네. 그 무거운 걸 들고 나르는 건 상당히 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이걸 굳이 힘들어서 나르지 않아도 좀 손쉽게 자, 그 물을 마을까지 좀 길어 나를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 청년이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서부터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해서 물을 끌어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동의를 이제 해서 같이 이제 파이프를 구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2만 원, 3만 원 벌었던 수입이 15,000원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이제 벌어들이는 금액이 좀 작아지니까 네. 상당히 거기에 불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 혼자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라. 나는 그냥 네 목까지 같이 물을 길어서
더 이제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리고 혼자 파이프라인 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한 청년은 계속해서 낮에만 일을 하고 밤에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다른 한 청년은 계속해서 물을 계속 길어 나르는 자, 이런 걸 이제 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3개월, 6개월이 지나니까 그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안에 물을 길어 나랐던 그 청년 같은 경우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들고 마을 오르막길을 나르다 보니까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은 많이 만졌지만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악화되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그 좀 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그 청년 같은 경우는 네. 내가 3개월, 6개월 동안 소득은 좀 적었지만 6개월 뒤부터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이제 받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다는 이런 내용인데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개월, 6개월 투자를 해서 시장에서 손해보지 않고 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6개월 투자를 해서 배워놓는다라면 앞으로 내 주식 인생이 20년이 남았다라면 1년의 투자로 그 19년의 생활을 앞에 그 청년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 이런 이제 라인을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얘기하는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두신다라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이제 청년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마인드부터 우리가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왜냐? 그 두 청년을 봤을 때 한 청년은 미래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 그걸 꾸준히 노력했지만 한 청년은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팽겨치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식을 할 때에도 아무리 좋은 기법을 가르쳐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한두 번 하다 보면 실패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못 참고서 버리는 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많이 쫓아가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마인드부터 이제 교육을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자, 주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주식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네. 뭐 손실을 최소화하고 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니까요. 그쵸.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일단은 많이 있죠. 네. 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주식에 올 때 처음에 자, 일확천금을 꿈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네. 그냥 하나하나 이제 수익을 쌓아가려고 하기보다 음. 그냥 일확천금을 좀 꿈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주식에서 환상을 많이 쫓게 되죠. 음. 그래서 이제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 TV 방송을 봤을 때 예.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에서 네. 어떤 이제 주부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네. 자기 딸을 이제 좀 살해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네. 그게 살해를 한 이유 자체가 상당히 좀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네. 옆에 딸과 같은 학교 학부모가 문자로 그 살해한 주부한테 딸을 죽이라는 문자를 보내니까 그걸 받고 그대로 실행을 했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분석했던 내용이 좀 나왔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은 자, 우리가 학생이라고 대학생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우러러보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 학교의 교수님이겠죠. 네. 그 교수님이 뭔가를 좀 부당한 거를 시켰을 때에도 학생들은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우상시하고 그리고 네.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시키면 그게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좀 유명하고 내가 알기에 정말 대단한 전문가가 나와서 종목을 하나 추천을 했을 때 네. 분명히 여기에서는 팔아야 될 자리, 사지 말아야 될 구간인 걸 알면서도 그 유명한 사람이 사라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종목을 사버립니다. 근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예. 샀는데 마이너스 15%가 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팔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럴 때 항상 이렇죠. 그 종목을 추천한 전문가나 아니면 증권사 직원이나한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종목 당신이 추천했는데 지금 15%가 빠졌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하겠죠. 네. 그럼 그 증권사 직원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왜 손절 안 하셨어요? 그 대답 아니면 네. 이 회사는 좋습니다. 아, 갖고 계시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자, 15%의 마이너스에서 한 달 지나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나고 또 지나니까 30%. 윗대 가서 또 전화를 합니다. 이거 30%까지 빠졌다. 네. 좋다는데 왜 안 가냐.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네. 이 회사는 실적도 좋고 앞으로 업황도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곧 올라갈 겁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땐 지금 팔고 싶은데 네. 유명한 사람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까 안 팔고 그걸 또 계속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도 내가 우상숭배시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부당한 걸 이제 시켰을 때 그 당시에 분명히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따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나중에 가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모두 다 인간은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늦은 상태에서 그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봤을 때 처음에 15%가 마이너스가 났을 때 분명히 나는 팔고 싶었는데 이 종목을 추천하고 나보다 더 훨씬 증권사 직원이나 이런 사람 추천하다 보고 나보다 더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알고 있는 사람이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믿고서 그냥 갖고 있다가 손실을 오히려 더 크게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도 내가 주식을 공부를 해서 확실히 만약에 알고 있다라면 15%의 손절을 쳐놓고 이 주식이 정말 가는 종목이라면 관심 종목으로 등록했고 갖고 가다가 그 주가가 올라갈 때 다시 매수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손실만 커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다른 거 뭐 시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기업의 뭐 재무제표를 분석을 할 줄 알고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 팔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자, 성공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방송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하면은 그 종목이 일단은 좋다고 하니까 바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내가 조금만 알고 있다라면 그 부분들이 사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지 이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인가 아니면 손해보고 있을 때 팔아야 되는 구간인가 그것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자신의 스타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 같은 경우도 사실 자신의 성향이 다 있어요. 성격이 급한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뭐 각자의 성격이 다 있죠. 인간들도. 근데 주식에서도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 씨는 어떤 매매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저요. 뭐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많이 바뀌어서요. 네. 이제는 좀 중기적으로 보죠. 예전에는 단타를 주로 했는데 이제는 중장기 스타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에 맞는 스타일을 찾으면 손실이 오히려 좀 적어지는 효과를 많이 보는데 자, 나는 성격이 좀 급해요. 지금 사면 바로 올라가는 걸 원하는데 중기 투자를 합니다. 그럼 네. 이분은 주식에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하루하루 그 긍긍정정하는 그 마음에 오히려 병이 더 먼저 생기겠죠. 네. 근데 성격이 이제 좀 급하고 빠르신 분들은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자기 성격에 맞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좀 내는 이런 투자를 좀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성격이 느긋해요. 주가를 딱 샀는데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떨어지네. 뭐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네. 분들한테 단기 투자를 하는 거는 오히려 손실을 더 키우는 방법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종목을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나 스타일 자체가 전혀 틀려버리기 때문에 네. 자, 자기에게 이제 맞는 그런 스타일에 대한 이제 부분들 이걸 이제 선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 손절에 대한 중요성. 네. 제가 이제 회원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질문을 해봤을 때 주식에서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했을 때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손절이 어렵다는 얘기.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예. 이 대답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손절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손실을 보다 보는 거니까 네. 그게 상당히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손해 자체가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그 부분을 놓쳐서 이제 손실을 더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이게 왜 이제 손실을 보는지 이 부분도 예.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PPT가 잠시만요. 자, 그런 부분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네, 제가 이거 처음 쓰다 보니까 네. 어렵네요. 조작하는 게. 페이지 업다운 안 되나요? 네. 페이지 업다운이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처음 쓸 땐 다 어려워요. 아, 이게 상당히 어렵네요. 그럼요. 네. 그쵸? 네. 그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네. 자, 주식에서 과연 일확천금이 음. 가능할지 안 할지. 네. 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예. 주식을 처음 하실 때 네. 왜 들어오셨어라고 질문했을 때 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일확천금을 꿈꾼다라면 차라리 로또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주식을 해서 그걸 가지고 1억, 2억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상당히 좀 어렵겠죠. 10배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1억을 만드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매주마다 자, 10만 원씩 로또를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 1,000만 원이 다 없어질 때까지 로또를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1등은 안 되더라도 2등이나 3등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당첨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1등이 된다라면은 요새 당첨금이 뭐 이제 억대를 넘어가는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단기간에 꿈꾸기 위해선 차라리 로또를 더 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사는 순간부터 이거는 애물단지입니다. 네. 사자마자 올라가면 좋은데 이거는 사자마자 떨어지면은 맨날 이거 보면서 막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마음속으로 속이 막 타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로또를 사면은 로또를 아마 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월요일 날 로또를 샀어요. 그럼 네. 토요일 날 번호를 이제 추첨을 하죠. 그렇죠. 그럼 토요일까지 이 로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할까요?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할까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할까요? 좋은 생각 많이 하죠. 그쵸. 이번에 혹시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이 일단 형성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건강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주식을 샀을 때는 매일 걱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네. 로또를 샀을 때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동안 1등이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외적인 부분들이 아마 더 훨씬 더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 이번에 1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하는 일도 더 잘할 수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일하면서도 계속 시세 쳐다보게 되고 빠지면은 이거 왜 빠지는지 걱정하게 되고 내 일상생활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다 망가지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네. 일확천금을 꿈꾼다라면 차라리 로또를 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밑에 보였던 것처럼 내 능력 이상의 욕심은 금물. 자, 내 능력 이상의 욕심은 금물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잣돈이 1,000만 원인데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맞죠. 그것도 차라리 상승장이나 좀 좋을 때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더 많은 금액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내 능력 이상의 욕심은 일단은 금물. 왜냐하면은 내 능력 이상의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바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에 달할 수가 있겠죠. 네. 주식은 우리가 심리 싸움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져버리는 순간 수익이라는 것 자체는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 능력 이상의 욕심은 자, 금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유명한 그 슈퍼개미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지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종목을 사서 기다리다가 급등이 나와요. 그럼 상한가에서도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50% 6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도 15% 20%에서 딱 이익 실현을 해버립니다.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 제정신이냐? 이거 하루만 더 갖고 있으면 금액이 15%가 더 날 텐데 왜 이걸 지금 파느냐? 이렇게 질문을 딱 했더니 그분이 딱 이 한마디를 하셨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 내가 만족할 만한 구간에서 수익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지금의 내가 있었다. 내가 욕심을 부렸으면 더 큰 부자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자칫 한번 잘못됐다라면 지금까지 쌓았던 걸 모두 잃을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만큼의 수익만을 챙겨왔기 때문에 지금의 수십억, 수백억을 굴릴 수 있는 투자자가 됐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것처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종목을 사서 1%, 2%만 더 먹을까 하고 기다리다가 손실 봐서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내 능력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거는 금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퍼개미들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시중에 책들 보면은 뭐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이 유명한 이제 분들도 딱 보게 되면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런 분들이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 안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슈퍼개미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는 단번에 이걸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위험한 투자도 서슴없이 이제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절대로 그분처럼 되고 싶다라면은 단번에 공략을 하기보다 시간을 가지고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무엇이든 단기간에 되는 것은 절대 없고 자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떠나는 게 더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가장 큰 실수가 내가 산 종목이 샀는데 빠져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시세는 보고 있는데 다른 옆에 있는 종목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내가 사고 있는 걸 팔아서 그 종목에 뛰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럼 그게 고점에서 또 이제 물리고. 네. 자, 이런 걸 이제 항상 이제 하는데 그 종목이 이제 한번 빠지더라도 때를 기다릴 수 있으면 분명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는데 마음 자체가 급하기 때문에 이걸 침착하게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를 더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만 잘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손실 자체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우면서도 단순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인간이라는 게 욕심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지켜지게 되죠. 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일확천금을 좀 꿈꾸고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자 내가 3개월, 6개월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을 내서 몇 년을 통해서 이제 가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잘 세워만 주더라도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사실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지 절대 뭐 단기간에 한 번에 되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자 일확천금을 꿈꾸시기보다 차라리 일확천금을 꿈꾸려면 지금 남은 돈 3천만 원, 2천만 원이 있다라면 그걸로 정말 로또를 매주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주식으로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3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라면 지금 얘기한 이 부분들을 이제 잘 지켜준다라면은 자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도 사실 주식이라는 게 지금부터라도 바뀌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뀌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이제 메모를 좀 하셨다가 내가 마음이 급해지고 막 이럴 때 한 번씩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좀 하시면 충분히 이제 좋은 이제 결과를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주식 공부가 아까 필요한 이유. 자, 이걸 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누구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하죠? 김성수 씨는 왜 하세요, 주식 투자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그쵸.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그쵸? 해야 될까요? 돈 벌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주식 공부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한테 의지를 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손실을 아까처럼 봤어요. 음. 증거사 직원이 이제 종목 추천을 해서 30%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 누구한테 있죠?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본인에게 일단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책임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네. 내가 손해를 본 거는 자 결국엔 내 탓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져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제가 김수영 씨의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네. 사셨습니다. 예. 근데 빠졌어요. 예. 근데 저한테 이제 의지를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네. 즉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세요. 그렇죠. 공증 좀 서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네. 결국에는 본인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부분이기 아.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권위자의 명령에 복종하다가는 결국엔 패가망신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알아차렸을 때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거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렇죠? 이미 손실은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손절은 치기에는 너무 손실이 많이 커져 있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강의를 좀 하게 되면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체에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강의를 막 해주다 보면 잘 받아 적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결국 종목을 살 때는 뭐 사세요? 그럼 그것만 딱 사버려요. 그렇죠? 왜 주식 공부가 필요한지 그 이유 자체를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식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투자는 내가 하는 거고 내 가족과 내 자신과 이런 이제 내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생활이 행복해지고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생활, 은행이자 사실 투자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내 생활을 한 그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고 주식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방송도 들어보고 하는 이유 자체가 그겁니다. 시간을 때우고 뭔가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왜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부터 이유를 알아야지만 그거에 대한 방법에 이제 집중을 하겠죠. 네. 이유 자체도 모르고 가르쳐 준다고 무조건 그걸 숙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 주식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 이 점을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떤 생각이요? 주식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면서 뭐 때문에 주식 공부를 하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도- 가지고 하셨을 텐데. 예, 하도 깨지니까요. 맨날 돈을 손실 나니까 맨날 남 얘기만 듣고 샀었거든요. 네. 아유,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뭐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도대체 캔들은 뭐며 이평선이 뭐며 네. 예, 이런 걸 공부하게 된 거죠. 근데 공부를 하시고 난 이후에는 본인이 이제 찾아서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또 남이 주는 걸 매수하셨나요? 공부를 하고 남이 준 걸 또 받게 되던데요. 그렇죠? 그게 네. 되죠. 예. 그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공부 이런 걸 해주면 잘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남이 주는 걸 또 사서 손실을 또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 투자들의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이유 자체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유 자체가 내가 스스로 남이 종목을 주더라도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손실을 볼 때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을 볼 때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네. 다음은 이제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좀 찾아야 되겠죠. 나는 성격이 자체가 급해요. 그러면은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닝 그리고 나는 종목을 잡고서 최소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근데 길게는 못 갈 것 같고 3달, 4달까지는 못 참고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다라면 스윙 트레이드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네. 나는 한 종목 사서 그냥 묵혀두는 게 좋아. 이런 걸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매매나 가치 투자 위주로 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스패킹 같은 경우는 이제 5분 미만의 거의 이제 초단타 들어가서 이제 1, 2%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자, 그런 이제 매매 방법이고 데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짧게는 5분에서 몇 시간 그러니까 하루 이용을 해서 단타를 이제 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 분석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하루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자체가 일단은 필요가 없겠죠. 단지 기술적인 매매를 통해서 자, 1%, 2%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 자, 이런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 스윙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긴 하지만 기간을 일주일 정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과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적인 분석들 이런 것들이 조금 가미가 돼서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중장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상방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 장세인지 이런 부분과 이 기업의 앞으로 실적이 어떤지 성장성이 어떤지
이런 부분도 이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주, 2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월 단위의 이제 긴 매매라서 이런 어느 정도의 시장을 읽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가치 투자가 있죠. 가치 투자라고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축구 같은 경우는 박지성 선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예전에 야구는 뭐 박찬호 선수 같은 이런 선수들이 초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기보다 예전에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이 발굴을 해냈죠. 그렇죠. 그래서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가치 투자라는 게 지금 주가가 그 가치를 반영을 해서 지금 뭐 박지성 선수나 아니면 이런 선수들처럼 고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를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박지성 선수나 박찬호 선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서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게 바로 가치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이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나 미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철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전체적인 투자 방법을 딱 보고서 내가 맞는 성격을 찾으시면 돼요. 내가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네. 그러면 이 위쪽 3개 방법 중에 하나를 가야 되겠죠. 왜냐? 기업에 대한 내용과 중장기나 가치 투자는 시황도 일단은 좀 알아야 되지. 그리고 이 회사의 내용이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등을 공부를 해서 꾸준하게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공부는 좀 싫고 빠른 게 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3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나는 하나를 좀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를 딱 사면은 믿음을 가지고 좀 갈 수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중장기 매매나 가치 투자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는 일단은 사서 기다리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스캘핑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훨씬 더 손해율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딱 보고서 그동안은 내가 남이 이제 주는 방법대로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면 지금이라도 나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아야지만 앞으로 주식을 할 몇 년 동안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자 그런 길로 이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보시고 지금까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그냥 누가 이거 사라 그러면 이게 단기적인지도 모르고 중장기지도 모르고 그냥 사요. 네. 사놓고 일주일 동안 안 가니까 이거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중장기 투자 종목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냥 주는 것만 샀기 때문에 자기 성격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자, 내 성격에 맞는 투자 방법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선택을 해 보시면 앞으로 이제 남은 투자가 훨씬 더 좀 성공적으로 자,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투자를 선택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제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비법이 또 하나가 있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손실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투자자분들한테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주식을 하는데 뭐 종목을 선택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매수를 하는 게 어려우신가요? 시황이 어려우신가요? 라고 질문을 딱 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바로 손절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손절매. 손절을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 자, 손실을 만약에 보면 손실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손실이요? 네. 아, 돈을 잃으니까 무섭은 거 아니에요? 돈을 잃는 것 자체도 무섭긴 하지만 네. 자,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샀어요. 예. 100만 원에 샀습니다. 예. 9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90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면 지금 여기에서 손절을 칩니다. 네. 그러면 10만 원의 손실을 받죠. 네. 그러면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손실이 무서운 이유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잃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을 잃으면 사람은 흥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그쵸? 성격이 내가 좋은 사람이던 평소에 성격이 진짜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그러고 말고 누가 앞에서 한 대 때려도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런 성격에 갖고 있는 사람도 네. 내 돈이 일단 사라지면은 네. 성격이 급하던 뭐든 상관없이 흥분을 하게 되죠. 음.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보통 이제 보시면
혹시 김수영 씨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한 종목을 샀는데 손실을 봤어요, 내가. 네. 내가 너는 꼭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아우,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렇죠. 복수심에 불타오르죠. 그렇죠.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네. 하죠. 그러면서 그 종목만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손실은 30% 봤는데 수익은 5% 보고서 통쾌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손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돈을 손해보게 되면 이 돈 자체가 손실을 봤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들. 자,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순간 내 몸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흥분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냉철한 시장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예. 개인 투자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냉철합니다. 시장은 냉철하게 움직이는데 나는 흥분을 해서 앞뒤 안 가리고 이 종목으로 꼭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덤벼들어요. 그럼 이런 투자가 과연 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절대 없겠죠. 예. 오히려 손해를 더 크게 봤으면 봤지 음. 절대 수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음. 손실이 무서운 이유가 내 돈이 사라지는 것도 일단 무섭지만 내 돈이 사라지면은 이성을 잃게 돼요, 사람이. 맞아요. 왜 손실이 났을 때 추가적으로 대출을 하던가 추가 금액을 입금을 할까요? 손실 봤던 걸 네. 단번에 만회를 하고 싶기 그렇죠. 때문에 이성을 잃기 때문에 예. 순식간에 거기에 흥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직접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를 둬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기서 저렇게 가면 이길 것 같고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길 것 같은데 둘은 그걸 정작 모르죠.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게 자기의 길만 보고 내가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 내가 지금 좀 불리한 상태면 이걸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흥분 상태에서 그거를 내 길만 찾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주식도 똑같아요. 손실을 일단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흥분 자체가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과감하게 베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손실이 무서운 부분들이 내 돈이 사라지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내 심리적인 상태를 망가뜨리는 거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실이 무서운 부분이 바로 자, 내 심리 상태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섭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장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손실이 자,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네. 내가 5% 손실을 봐서 5만 원의 손실을 봤을 때와 30%의 손실을 봐서 30만 원의 손해를 봤을 때와 그때 심리적인 차이는 어떨까요? 30% 손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의 손실을 차단하는 게 하나의 가장 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손실을 많이 보면 자포자기하게 하게 돼요. 네. 그 심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손실을 음. 초기에 차단하는 방법이고, 자, 날카롭게 벼링칼을 가슴에 품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손실을 볼 대로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복수를 하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지금 뭐 프로야구, 뭐 이대호 선수가 옛날에 홈런을 많이 쳤죠. 네. 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홈런을 친 건 아닙니다. 중간에 수많은 삼진 속에서 그 한 방의 홈런을 쳐낸 거죠. 그것처럼 손실을 초기에 차단을 해서 홈런을 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작게 손실을 봤지만 다음 종목에 들어가서는 수익을 보겠다라는 자, 그런 이제 칼을 가슴에 품으라는 얘기지. 자, 절대 한 종목에 들어가서 손실 봤다고 이 종목에 내가 복수를 하겠다는 칼을 품으라는 얘기는 일단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싹수가 없는 주식은 인정사정 없이 단칼에 베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가 있겠죠. 자, 아무리 봐도 이 주식이 못 갈 것 같은데 손실이 10% 이상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손실을 10%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주식이 못 간다는 걸 알면서도 네.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싹수가 없는 주식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남은 현금을 가지고 새롭게 기회를 도전을 하면은 그 부분을 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싹수 없는 주식을 인정사정 없이 단칼에 배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를 일단은 가장 주식의 핵심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자, 다음 기회를 이용해서 그거를 메꾸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네. 자,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한 수익률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이제 부분이냐, 왜 손실을 초기에 회복을 해야 되는지 이 표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 자, 투자 손실률과 원금 회복률에 대한 필요 수익률을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놔뒀는데, 처음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5%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면 95만 원의 돈이 남게 되죠. 5%의 손실을 봤으면. 그럼 95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이걸로 몇 프로의 수익을 내야 다시 100만 원이 될까요? 흔히들 5%인 줄 알겠죠? 그쵸. 그죠? 근데 실적으로 5.3%를 내면은 네. 1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10%의 손실을 보고 끊어서 90만 원을 가지고 다시 100만 원을 만들려면 11.1%의 수익을 내면 돼요. 네. 근데 25%의 손실을 봐서 75만 75만 원을 가지고 다시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선 33.3%의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50%의 손실을 보고 정리를 했다. 그럼 그 50만 원을 가지고 100%의 수익을 봐야지만 원금 회복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75%였다라면은 300%의 수익을 내야 다시 1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고 90%의 손실을 보고 끝났다라면 900%의 수익을 봐야지만 내가 다시 1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초기의 손실을 5% 정도에 끊고서 10%에 끊었다라면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사실 5.3%나 11.1%는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대의 수익입니다. 네. 근데 33%, 100%, 300%, 900% 같은 경우는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수익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손실을 초기화하는 게 왜 중요하냐? 손실을 초기화해서 5%, 10%대 끊으면 그만큼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한 수익률 자체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이제 원금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비법, 종목을 잘 써서 매번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손실을 먼저 초기화해서 내 자금을 잘 지키고 그 자금을 가지고 새롭게 투자를 해서 작은 수익에도 원금 회복을 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주식의 가장 핵심 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표를 보니까 딱 확 와닿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 봤을 때 뭐 마이너스 5% 손절을 막 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도 사실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을 거고 근데 이 투자 원금 회복률 수익률표를 딱 봤을 때 딱 수치상으로 봐도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5% 10%대 끊었을 때와 25% 30%의 손실을 해서 끊었을 때의 차이점은 거의 몇 배에 달하는 이제 수익률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을 초기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손실 자체를 좀 크게 간 이유, 그리고 손실을 초기화하기 위해선 주식을 내가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앞에 얘기한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주식을 제가 했을 때 기업 분석이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보다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돈이기 때문에 기업을 아무리 분석해도 사실은 개인 투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시황을 아무리 잘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시황을 가지고 방송을 할 것도 아니고 네. 기자를 쓸 것도 아니죠. 나한테 맞는 방법, 예. 주식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 방법을 자,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자, 손실을 크게 안 보고 계속해서 원금을 유지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법이 바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가장 좋은 비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누가 종목을 추천해서 손실을 봤는데 내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거는 30%가 날 때까지도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내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다면 5% 10%에서 일단 끊어놓고 그 종목을 지켜보다가 네. 진짜로 갈 때 다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런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간다니까 무작정 기다립니다.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이 종목을 팔아야 될 때 이것만 확실하게 아셔도 충분히 주식시장에서는 자, 성공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유가 뭐냐? 왜 기업이나 이런 거를 공부 안 하셔도 되냐면은 사실 경제방송에서 종목 추천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네. 잘 판단만 해도 충분히 시장에서 성공한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지, 손절이 중요한지
이 부분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음. 계속해서 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개인 투자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금 회복을 위한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꼬마도 손실이 네. 큰가 봐요. 그쵸. 네. 이게 점차 여기에서 끊었을 때는 좀 웃다가 네. 내려가면서 점점 이제 음. 울상이 되죠. 네. 세력주를 샀나 보네. 그쵸. 에이. 근데 요새는 제가 또 이제 얘기를 드릴 게 뭐냐면 대형주와 예. 우량주와 이제 개별주를 샀을 때 또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상당히 틀립니다. 자, 우량주를 샀을 때 요새 손실이 좀 크죠. 그렇죠. 왜 손실이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량주는? 우량주요? 네. 뭐 지수에 민감한 주들이 많지 않아요? 우량주들이? 그것도 있지만 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개별주를 샀습니다. 네. 마이너스 10%가 났어요. 예. 그럼 어떠세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막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막 알아보기 시작을 하죠. 예.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근데 대형주, 삼성전자를 사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0%가 났습니다. 예. 어떨까요? 뭐 오르겠지 뭐 이런 심리 그렇죠? 아닐까요? 그런 심리를 갖고 가겠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0%가 나도 20%가 났어? 지수 오르면 가겠지. 그러다 30%가 나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우량주니까 갖고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별주를 샀을 때보다 우량주를 살 때 손실을 더 크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그래서 저는 예. 시장을 볼 때에도 사실 뭐 막 기술적 지표 이런 걸 보다는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심리 싸움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손절을 빨리 쳐야 되고 왜 이 주식을 지금 사야 되고 이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량주를 샀을 때 손실을 크게 보는 이유 이런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죠. 그렇죠. 요새도 보면은 종목이 마이너스 30%가 나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마이너스 10%, 5%, 10%대에서 분명히 손절을 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이 마이너스 10%가 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면 열의 9명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우량한 종목이니까 갖고 있으면 가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30%인데 네. 지금 지수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갖고 있으면 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개별주에 들어가서 10% 손실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질문하면 겁부터 난대요. 빨리 팔아야지. 왜 겁나세요? 그랬더니 개별주니까 회사가 우량하지 않다라는 거는 우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가 났을 때 겁부터 먹고 이거를 팔아야 될지 안 팔지 고민하는데 대형주들 요새 많죠. 지수 관련주를 잡았을 때는 10%가 나도 지수 올라가면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심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이 커지는데도 그거를 멍하니 바라보기는 투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수 관련주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이나 이걸 봤을 때 안 좋으면 한번 끊었다가도 새롭게 기회를 찾아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수 관련주니까 뭐 지수 가면 가겠지. 시장 좋아지면 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오히려 손실을 더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확실하게 지수 관련주가 3개월 뒤에 원금 회복이 된다라면 그걸 믿고 가져갈 수 있겠지만 사실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이제 잘 해서 하시면은 이제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전혀 생각을 만약에 못 하셨더라도 이 주식이라는 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바꾸면 설마 내 투자 금액 자체가 네. 지금 몇백만 원이 있더라도 수억에 수십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이런 방법들이나 기법들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 내용을 봤을 때 아마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손절을 못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절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누구든지 입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건 얘기를 다 하십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왜 손절을 짧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손절을 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만 해줄 뿐이지 왜 손절을 짧게 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아마 왜 손실을 짧게 봐야지만 주식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알고 가도 여러분들은 좀 성공하는 길로 한 걸음 좀 들어섰을 겁니다. 이게 네. 뭐든지 뭐 주식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도 있지만 원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어차피 주식은 사람과 사람 간의 네.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만 잘 이해를 하셔도 자, 충분히 이제부터 새롭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로 거듭나는 네. 자, 이런 이제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오늘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아니 뭐 알기 쉽게 해주시고요. 몰랐던 부분이 또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시간을 내서 지금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한번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왜 손절을 빨리 최소화시켜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승환 전문가가 굉장히 그 강의하실 때는 조곤조곤조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활발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고승환 전문가는 정말 강남스타일. 그렇죠. 네. 옷도 강남스타일 한번 딱 춤 한번 보여주세요. 아우. 시원하게. 어제 보니까 이렇게 막 쿵쿵 뛰면서 얘기를 하던데 네. 자, 이걸 할 때 네. 재밌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예. 너무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면은 음,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일부러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이제 말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원래 이게 굉장히 재밌으신 분인데 그쵸. 땀을 네. 왜 이렇게 흘리세요? 제가요. 더워요? 아니 지금 온도가 네. 지금 20도예요. 그런가요? 네, 어우 추워. 어우, 지금 밖에는 폭염이 오고 있는데 여기는 안 그런가 봐요. 나만 춥나? 그런가요? 저랑 옷 좀 바꿔 입어볼까요? 이 옷 입고 싶으세요? 네, 시원해 보이고 좋은데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나일론인데요. 네. 땀이 안 나와요 밖으로. 그래서 티가 안 나시는구나. 네. 네, 땀복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약을 잘못 먹어서 땀이 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볼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죠.